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장 상식 이해를 담당할 석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극장 상식에 대해서 얼마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극장이 갖고 있는 기능, 또 극장의 역사, 극장의 생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극장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또 기능들이 있겠죠. 스텝의 역할, 뭐 무대 감독이라든지 뭐 예술 감독이라든지 조명 감독이라든지 음향 감독이라든지 또 무대에 쓰여지는 어떤 기구들의 특성, 뭐 덧마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바텐이라든지 극장 속에서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초 과정은 이미 뜰 수 있는 어떤 전공자로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획까지도 공연에 관련된 모든 기획까지도 큐시트를 만드는 법, 또 대본을 만드는 과정까지 연습하는 그 노하우, 또 공연에 올려지는 그 노하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상식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극장이란 게 무엇입니까? 극장. 극장은 공연을 관람하는 곳이야. 극장은 공연을 관람하는 곳이다. 맞아요.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연 쪽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악이 있고, 무용이 있고, 연극이 있고, 또 뭐 국악이라든지, 또 클래식, 오페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 와서는 뮤직 콘서트, 또 음악 방송을 통한 어떤 공연 방송을 통한 곡의 서커스,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제 극장에서 행해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극장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무대가 있어요. 그죠? 무대에 객석이 있어요. 자, 그럼 객석이 있고 무대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우의 실현하는 공연을 보는 관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시설이 일정 공간에서 설치된 것들을 우리가 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극장의 생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가 있습니다. 관객이 있습니다. 그 배우와 관객이 특정 공간에서 만나는 곳이 극장이라는 공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극장이라는 것은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무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극장이라고 하는데 극장에 극성하는 요소가 이제 세 가지로 말한다면 전과 얘기한 것 같이 무대가 있죠. 그걸 이제 스테이지라고 하겠죠. 그죠? 관객이 있죠. 그 다음에 객석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희곡이라든지 비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의 국악이라든지 외국의 또 퍼포먼스 등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공간이 또 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극장이 언제 태어났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튜얼이라고 하죠. 종교적 예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주술 행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 때부터 가더라도 우리는 극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지? 자, 우리가 옛날에 불이 있으면 그 동물들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주변을 통해서 춤을 추고 무리를 지어서 막 괴성을 지르는 그 원시 시대의 행위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주술 의식에서부터 발전이 된 게 극장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객이 있죠. 네. 그리고 무대가 있잖아요. 모닥불이라는 무대가 있죠. 특정 공간에 시설물이 있죠. 거기에 또 배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극장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얘기가 우리가 가장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무대 변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극장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가 원래는 그 시어터지 않습니까? 극장이라는 단어가 그 시어터라는데 원래 그 라틴어에서 유래된 시어터 룸이라는 게 RUM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시어터론이라는 그리스어로 또 변화가 됩니다. 라틴어가 그리스어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는 공간. 이 시어터론이라는 얘기는 보는 공간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터, 현재 이 극장이라는 것은 보는 공간에서 비롯됐다. 라틴어에서 탄생된 시어트론이 그리스어로 시어트론으로 와서 시어터로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때때로 보는 공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시어터는 객석이라는 의미도 부여되어 있는데 그 시어터로는 것이라는 게 시어터론이라는 것이 보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극장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영어로 시어터 하면은 극장 전체의 건물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극장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비롯돼서 또 그리스어로 왔는데 시어터론이라는 게 시어터로 갔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의 어원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장의 우리가 변천사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극장과 무대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리스 시대의 기술의 특징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장의 역사를 하는데 꼭 그리스의 원형 극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형 극장에서의 대표적인 극장 이름을 아시는 게 있어요? 앰피시어터? 좋죠.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앰피시어터도 있고 디오니소스. 원형 극장이죠. 원형 극장. 그리스 시대 때의 대표적인 게 극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의 극장은 원형 극장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그때는 종교의식의 그 드라마 형식을 해서 우리가 그때 그리스 무대 기술의 특징을 보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무대의 모든 그 기초적인 기본을 그리스 시대 때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타나는 좀 예를 들어서 원형 극장에 나타나는 용어들이 있겠죠. 분장실이라든지 무대 스테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페리악토이라고 있습니다. 페리악토이. 세 개의 그 전환된 화면이 테크닉을 위해서 변환되는데 3면이 다양한 연출을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스케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오두막이라고 헌트, 천막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결국에 그 무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네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페리악토리라는 장면 전환을 위한 장치가 있었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에키클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동 무대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수평 이동 무대. 네. 그래서 그림을 저희가 이제 더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키나라라고 해서 크레인처럼 생긴 기중기 있죠. 우리가 요즘 보면 지미집이라고 있습니다. 지미집. 지미집 같은 거에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요즘 특수 와이어 처리하지 않습니까? 와이어 처리해서 우리가 영화 할 때 쭉 내려오고 쭉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벌써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3세기 이미 그리스 시대에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무대의 특징을 보면은 이미 극장은 기원전 3세기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극장 속에는 무대가 있는데 무대 속에 일어나 있는 그 어떤 테크니컬로지를 스테이지에 쓰는 그 테크니컬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보면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스테이지의 어떤 스캐너, 또 페리악토의 막전환을 극적인 전환을 위해서 효과 장치, 에킬클레마라고 하는 어떤 수평 이동 무대, 왜곡 무대 같은 거죠.
또 그다음에 또 마키나라는 또 크레인 장비를 이용한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이 이미 그리스 시대에는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 있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로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로마 시대로 오겠죠. 로마 시대.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로부터 극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 장면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리스 시대 때 있었던 장면들의 그 기술들이 더 극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비극과 희극 무대가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리스 때는 대체로 비극이 많았어요. 비극이. 종교 의식을.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 와서는 희극 무대가 도입이 되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스펙타클하고 좀 효과적인 것이 요구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그 스케네가 무대의 어떤 그 효과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대 장면에 그 스케네 프론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로마 시대 때는 또 승강 무대라고 해서 승강 무대가 뭡니까?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요즘 그 콘서트 보면 어떻게 돼요? 그막뭐 비가 뻥 나오고 예? 그게 이제 승강 무대가 벌써 로마 시대 때 있었다는 거 신기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에키클레마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페리악토리는 어떻게 돼요? 삼면이 전환되는 것들 그런 효과적인 것들이 있는데 비해서 더 이제는 승강 무대라는 로마 시대 때는 아주 더 스펙타클하고 에펙트가 있는.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대 때 그 무대에 대해서 보면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접목되는. 콜로세움 같은 경우 봤죠? 콜로세움도 로마 시대 때의 극장의 아주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얘기했는데요. 그럼 그리스가 왔고 로마가 왔어요. 그러면 중세 시대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스 때는 어떤 기중기, 로마 시대 때는 승강 무대, 그리고 원형 무대가 또 돔형으로 바뀌죠. 자, 돔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중세 시대 때는 고정 무대와 이동 무대라는 게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그 전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무대는 초대형 무대, 그리고 원형 무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중세 시대 때는 고정 무대와 이동 무대가 두 가지가 갖게 되는데, 고정 무대는 병렬식 맨션 무대를 갖고 있고요. 이동 무대는 순환적으로 어떤 그 장면에 전화를 주면서 있는데, 이 이동 무대는 여러분들 그 서커스단 있죠? 서커스단이 막 행렬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는데, 자료를 보면서 다음에 어떤 이 시간 이후에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는 대부분이 그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뭐를 많이 했을까? 왕을 위한 권력주의의 것들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는 종교적인 것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중세 시대 때도 이 그 성서극이라고 해서 종교극들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극들. 그래서 이 특히 크리스찬의 그 부흥을 맞이해서 그 공연들을 상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무대 기술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중세 기술의 특징이 뭡니까? 고정 무대와 이동 무대가 있다. 자, 로마 시대 무대의 특징은 뭡니까? 승강 무대가 있었다. 뭐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그리스 시대는 원형 무대다. 뭐 이렇게 왔죠. 자, 중세 무대로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르네상스 무대 기술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1425년에 개발된 아주 중요한 건데 원근법이 개발됐죠. 원근법. 이 원근법이 1480년경에 발견이 됐는데 극장에서도 원근법이 도입이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더 다양한 막장치가 개발이 되고요. 또 무대 기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이나믹, 이전에는 드로윙이라는 게 없었어요.
드로잉이란 다리막이죠. 다리막이라는 것은 다리막이 있으면 다리막 뒤에 그 지저분한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 안 보이게 되니까 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지죠. 예, 그래서 이 17세기 무대 기술의 아주 대표적인 다리막이 생겼고 또 뭐가 생기니까 머리막 또 뭐가 생기니까 배경막. 그래서 17세기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 14세기에는 원근법이 도입되고 16세기에는 막장치 시스템이 들이다. 막장치라는 건 대막이죠, 대막. 예. 크로스 오픈 막이. 여러분들 그 얘기 들을 때 1막 2장 그러면 1막 한 번에 막이 내렸다. 2장 두 번의 장면이 연출된다. 2막 3장 두 번째 막이 내렸다. 세 장면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래서 이제 1막 2장, 2막 3장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말이 언제 생겼느냐? 막이 생겼을 때 생겼다. 16세기부터. 자, 그러면 17세기 어떻게 됐어? 17세기에는 무대 기술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데 드로잉이 뭐예요? 드로잉. 다리막, 그죠? 머리막, 배경막이 생겼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17세기의 그 르네상스 무대 기술의 특징을 한번 보고 있고 1645년에 베니스에서 뭐가 발견돼요? 체리엇이라는 수레가 발달해서 우리가 이제 막 전환해서 아주 효과적인 장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프로시늄의 무대가 개발이 된다. 프로시늄이 뭡니까? 프로시니요? 액자. 사각형 틀. 여러분들이 보는 브라운관 같은 액자 속에 지금 저희가 공연하듯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처럼 사각형 액자 틀의 무대가 극장에 도입이 돼서 프로시늄 무대가 최초로 개발되는데 그게 르네상스 시대 때 나왔다. 자, 그럼 18, 19, 20세기의 무대 기술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18세기 시작할 때는 원근법적 무대 기술이 더 발달이 돼서 극장 제작 전반적인 것을 차지하게 됐고요. 1846년 파리 최초에 뭐가 됩니까? 작화가 등장합니다. 작화. 1846년에 파리에서 최초로 배경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배경 1800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거 보면 1846년에 작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81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극장 최초로 뭐가 나오느냐? 무대 조명에 가스등이 나옵니다. 가스등. 그러니까 1816년에 그 전에는 가스등이 아니고 뭐였어요? 모닥불망. 예? 그쵸? 뭐 그런 것들이 해서 어떤 조명의 효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는데 반해서 가스등이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1846년에 막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1800년대에는 그냥 극장이 막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옵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와서 가스등이 들어오니까 가스등을 조명으로 쓰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 조절이 되죠. 가스라는 게 뭐예요? 가스가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네. 그러니까 암전과 화이트의 밝음이 조절이 되니까 극적으로 더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고 밝음이 되니까 몰입이 돼서 관객의 그 드라마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조명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원시적인 조명 연출 기법에서 점점 근대적인 연출 기법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1884년에 오페라 하우스 부다페스트의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기계식 승강 장치를 또 최초로 만들게 됐죠. 이전에 오페라 하우스는 기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에 그 기계식 승강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케스트라 피트라는 개념이 생기겠죠. 오케스트라 피트. 오케스트라 피트라는 게 뭐예요? 오케스트라 단이 앉아서 다운 스테이지. 승강은 업 다운이란 말 아닙니까? 네. 업 다운 리프트 장치가 기계식으로 그전엔 사람이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기계식으로 해서 아주 고도의 연출력을 할 수 있었다.
또 1896년에 독일에서는 회전 무대가 발명됐어요. 회전 무대. 1896년에 독일에서 회전 무대가 발명이 돼서 회전 무대라는 것은 페리악토이라고 그리스 시대 때 얘기했죠. 삼면 무대. 회전 무대가 개발이 되니까 삼면 무대의 효과를 급전환할 수 있는 거지. 페리악토이는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장면을 빠른 봄, 여름, 가을이면 봄, 여름, 가을이 빨리 돌아가는데 회전 무대가 있으니까 그걸 사람이 하던 것이 기계가 장장장장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환이 좋아지는 아주 다양한 효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00년경에는 뭐가 됩니까? 오페라 극장의 또 무대에 회전 무대가 도입이 됩니다. 그게 베를린에서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인 걸 얘기했어요. 그리스 극장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기술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극장 상식을 이해할 때 극장의 그 시대 때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뭐냐? 시대적으로 좀 나눠보자. 응? 그리스 시대의 특징, 로마 시대의 특징, 중세 시대의 특징, 그리고 르네상스의 시대의 특징, 근대 와서 18, 19, 20세기의 특징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알아는 되지 않느냐. 그게 상식이다. 자, 상식을 깨자 이거예요. 거꾸로. 상식을 깨기 위해서 기술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원시시대 때는 그냥 맨바닥에 그 무대하고 객석이 있으니까 극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두자. 자, 극장이 뭐야? 극장이 뭐야? 무대하고 객석이 있어. 자, 무대하고 객석이 있는데 그게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대. 그럼 원시시대부터 있었는데 뭐가 그럼 그게 극장이면 그게 무슨 뜻이야? 무대와 객석이 있으면 극장인데 그것을 그냥 어느 장소에서 있으면 그는 난장판이지. 그래서 난장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 물러러 모으고 거리 학사처럼 하는 거? 그것도 극장이야. 근데 그건 좀 테크니컬하지 않잖아요. 그걸 극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연을 보다 밖에 안 되죠. 공연을 보는 공간. 시어터. 그죠? 시어트론이라는 말이 공연을 보는 공간이니까 극장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걸 기술적으로 하고 싶다. 웅장한 곳에서, 멋있는 곳에서, 난장판이 아니고 제대로 된 데서 하고 싶다 해서 그리스 시대 때부터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됩니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에피다우루스 극장을 좀 여러분들이 외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스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그리스 뭐 재정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테네라는 말 들어봤죠? 네. 아테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에피다우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테네 신전. 아테네 신전의 원형 극장과 잘 되는데 지금도 에피다우루스라는 극장이 고린도시 정도에 좀 가보면 좀 아테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보면 아주 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서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에피다우루스라는 말도 나오고 고린도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형 극장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 객석은 원형 형태로 이렇게 한 12,000명 정도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피트와 같은 무대를 에워싸는 각종 경사 무대, 원형 무대, 아레나라고 하죠. 아레나. 원형 무대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사진 자료로서 좀 더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때 벌써 기원전 5세기의 에피다우루스 극장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쪽 왕을 대신한 어떤 절대적인 신을 우상하는 주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을 신격화하는 죽음, 비극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또 덤마루를 또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했다는 뭐 에끼클레마 바퀴 달린 이동형 무대 있죠? 이동형 무대 에끼클레마 얘기가 거기에서도 나오고 벌써 그 시대 때부터 7,000년 전부터 우리가 대단히 무대 기술은 초기의 무대 기술은 발달되어 있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실화극에서 뭐 빈번하게 요구되는 특수 효과들이 이때 뭐 그리스 극장의 형태에서 우리가 목격이 되어 있었고 신이 좋아하는 어떤 행위들 뭐 기중기 얘기했죠. 막기나라고 아까 그 특수 효과 있지 않습니까? 막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막기나 기법을 특히 그리스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이 써서 극장에서의 어떤 살아있는 신의 재현, 그래서 관객을 더욱더 신격화, 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트릭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관객들이 더욱더 그 하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더 맹목적으로 따르게끔 공포심을 더 장악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끔 하는 어떤 그 연출을 위해서 마키나를 이용한 기법이라든지 또 수평 이동 무대 에키클레마 기법이라든지 뭐 갑자기 사람이 쓱 지나 유령처럼 지나간다든지 하늘에서 사람이 신이 쭉 내려왔다 사라진다든지 뭐 그런 그리스 극장은 뭐 희락극을 이용해서 많은 특수 효과들을 썼다. 자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종교적인 또 비극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왕권 통치죠. 로마 황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잖아요. 스파르타쿠스, 막 격투기장 막 이런 이런 어떤 엑사이팅하고 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왕의 어떤 동창적인 또 권주주의를 우상하는 어떤 극장의 형태에서 기술도 발달되지만 또 그 시나리오도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극장은 그리스 극장에서 발전된 형태예요. 원형 극장에서 원형 극장으로 그대로 왔는데 그리스 시대에서 로마로 넘어오면서 극장 시설물들은 로마의 독창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다음. 그래서 초기에는 간단한 임시 무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스로부터 극장 형태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스로부터 극장 형태를 수입을 하고 그 극장은 곧 점점 견고해지면서 점점 발전이 되겠죠. 우리가 그 조각상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극장 보면 이렇게 탁 기둥들.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기둥들의 연출물들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면서 콜로세움과 같은 아름다운 극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 시각적 미술, 건축적 미학이 이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아름답게 전개되고 기술적인 거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극장의 구성 요소는 관객석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스케네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 극장의 구성 요소는 관객 4층으로 되고 5층으로 된 그 관객석에 맨션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또 스케네 무대 장치 전환 그것을 또 카베아라고 불렀습니다. 관객석을 카베아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스케네 프런스라고 해서 약간 돌출된 무대를 우리가 발달되게 했습니다. 관객석의 높이와 같았으면서 스케네가 관객석의 무대가 같다. 관객과 무대가 평형을 이뤄서 그 공간적인 호흡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무대와 객석이 높거나 낮거나 또 멀거나 하면 그 감동이 직접 전달하지 않는데 무대와 객석이 점점 가깝게끔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지위와 계급에 따라서 층을 높이 달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귀민석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로마 영화들을 보면 뭐 다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투사가 딱 이렇게 바로 1층에서 아주 똑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한 1단 높이에서 그죠? 그래서 그 높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스 무대는 뭐 이렇게 끝도 없어요. 관객하고 무대하고 객석이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근데 점점 로마 시대 때는 가까워져 있는 발전적인 형상을 볼 수 있다. 다음. 그래서 관객석과 무대의 오케스트라 피트가 아주 치밀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건축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또 일반적으로는 로마 극장이 암피시어터라고, 암피시어터, 이게 뭐냐, 원형극장, 암피시어터. 그냥 암피시어터라고 하기도 하고, 원형극장, 또 원형극장을 다른 말로 아레나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피시어터, 아레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로마 시대의 특징은 뭐다? 원형극장이다. 원형극장이다. 그리스어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암피라는 게 라운드, 암피 라운드, 시어터 뭐 어라운드 뭐 이런 말, 로링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원형의 뜻이잖습니까? 그래서 라운드, 암피. 암피는 결국에 라운드다, 원형이다. 로마 극장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원형 극장에 대해서 연기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형 극장은 연기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둥글게, 동그랗게 객석을 배치한 극장이다. 이 관객석을 이게 원형극장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배우가 등퇴장하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형극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쪽을 보면 뒤쪽이 안 보여요. 응? 이해가 되죠? 네. 원형극장은 360도의 관객이 있잖아요. 응? 360도의 관객이 있어가지고 내가 왕에게만 연기를 많이 하게 되죠. 주 무대, 바라보는 무대. 그럼 뒤에서는 그것을 잘 볼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형극장은 다시 얘기해서 원형극장의 특징은 뭐냐면 연기하는 동선이 관객들이 360도 돌아가 있다. 응? 네. 거기에서 했다고 볼 수 있고 원형극장이 서기 80년 로마 시대 때 극장으로서 약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콜로세움 극장은 한 3만 명? 8만 7천 명을 수용했습니다. 8만 7천, 오, 8만 7천 명이면요. 지금 조그만 시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시 전체가 콜로세움이라는데 싹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로마 시대의 모든 국민을 한 곳에서 모아지게 할 수 있는 절대 왕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 시대의 암피시어터, 원형극장, 콜로세움, 이 그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 시대 때는 격투기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왕의 그 권력, 힘, 강한 자의 어떤 그 절대 스포츠를 보임으로 해서 그 선과 악이 분명히 편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왕을 더 숭배하게 만들고 절대 권력, 왕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세력의 정치적 이용 수단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행위 예술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 때의 극장은 기껏해야 15,000명.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인구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응? 기원전 5세기에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5,000명이면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이 85,000명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극장도 어떻게 돼?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극장이 필요로 하겠죠. 근데 좀 더 재밌고 싶겠지. 아, 저기서 출연하는 그리스 원형 극장에서 보는 그 멀리 너무 먼단 말이야. 그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스케네가 너무 머니까 가깝게 해서 스케네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로마 시대 때는 무대와 객석이 가깝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아쉬워. 뭐 좀 트릭이 있었고 좀 뭐 마법의 뭐가 좀 있었고 그리스 시대 때는 야 갑자기 뭐 사람이 기중기를 타고 사라지고 로마 시대 때는 수레를 타고 사라지고 하니까 요번에는 로마에서 중세로 오니까 어떤 게 더 발달되겠어요? 극장도 좀 더 다양해지겠죠. 다양해진다. 응? 네. 야, 극장이 좀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꼭 그 콜로세움 가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한번 마차를 타고 이동도 해보자. 그래서 이동 무대가 생기는 거야 중세 때는. 응? 고정 무대도 있고. 그래서 맨션 무대라는 것도 생기지, 그죠? 층층. 그래서 극장의 그 연극도 급격히 쇠퇴를 합니다. 중세 때는. 그 로마 시대 때 그 융성한 다양한 그 비극과 희극과 막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예술적인 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로마가 멸망한 후 어떻게 돼? 극장과 연극이 어떻게 됩니까? 다운됩니다. 왜 다운됩니까? 연극이 거의 자취를 감춥니다. 6세기에는. 종교 탄압. 응? 성서극만 해야 돼. 이해돼요? 네. 네. 다음 특징 한번 볼까요? 이동 무대는 순환극에 속해서 각각의 그 연극들이 한 대씩 수레 무대 위에 제작되어서 공연 당일날 어떻게 해요? 연극과 함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연속적으로 그 어떤 공연을 행해졌다. 응? 그 10개 이상의 행렬들이 팔로우하면서 도시의 어느 도시를 이동형으로 찾아가는 극장. 이동형 극장. 이동요? 자, 그래서 중세시대 특징들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돼요? 자상하고 또 그 성서극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덕적 개념, 상미, 선과 악, 분명한 어떤 이게 애매모호하거나 트릭을 쓰는 것보다는 선과 악을 분명하고 또 그런 것들의 영혼과 육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것을 굉장히 추구했다. 그래서 부정부패한 것들, 뭐 사악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뭐 로마 시대 때 어떤 희극이라든지 코미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척을 하고 선과 악, 삶과 죽음, 또 육체와 영혼 뭐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또 교육적인 공연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억누르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찾아오면서 어떻게 돼? 빵 터집니다. 감정이. 이 극장에서도 공연에서도 그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적인 것. 근데 무엇보다도 집중적이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통일된 장면에 의해서 동시적인 감정의 강조가 그리고 다양성. 또 르네상스 시대의 공간은 통일성이 결여되고 뭔가 자꾸 상식을 한번 깨보려는 고정관념을 깨보려는 어떤 도전과 또 재미가 묻혀진 아주 중세시대의 병렬적인 무대를 좀 도망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스캔에 하나 꼭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암피시어터 외워두시면 좋겠죠? 네. 네, 이런 거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이 써먹어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